네, 안녕하세요. 마조스키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국만큼 대외적인 리스크를 영향권을 많이 받는 증시는 많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뭐 저기 유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얼마 전에도 일본 관련해서 어떤 보이콧 사태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기면 수출 규제죠. 수출 규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한국 증시는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불안감 속에서 사실상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안전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금값에 지금 시세가 상투권에서 살짝 이제 보합권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돈이 기울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 상황인 겁니다. 주식에 돈을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올라가거든요, 주식도. 그러나 주식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만큼의 어떤 지금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한국의 어떤 금융시장을 그렇게 신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글로벌 대외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한국 증시에 돈이 들어와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현재 한국 증시를 위협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바로 중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전쟁인 거죠.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 간에 경제 규모가 이제 중국이 꽤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이 국방력이 좋아집니다. 네, 안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중국 안에 있는 미국 기업에게 이제 중국이 힘이 더 세지면 갑질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갑질을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그때 기아차였나요? 타격을 입고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길도 못 돌아다닐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갑질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규모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미국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의 어떤 뭐 리더자 뭐 그런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몇 개 어떤 자료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다 보니까 장기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더라고요. 장기전으로.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이에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장기전으로 간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시진핑이 전화가 왔다. 뭐 시진핑이 지금 이제 무역 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라고 26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26일 언젠가요? 이날 박살나고 그 다음에 장 끝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반등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요, 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주가가 또 폭락해야 되는데 또 그러진 않았어요. 자, 아무튼 이제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무역 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트럼프가 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좀 본인이 과대 해석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또 어떤 정치적인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협상이 진행되는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중국 관세에 대해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측 지금 현재 입장은 뭐냐면 트럼프랑은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수 시장을 지금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부가 아니라 내수죠.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중국이 장기 전략을 짜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지금 어쨌든 돈 전쟁을 걸었잖아요.
이제 화폐 전쟁을 걸었단 말이에요. 환율 전쟁이든 화폐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어쨌든 돈 가지고 싸우자 이거예요. 그럼 중국이 내세울 거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불리해요.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중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전으로 들어가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버티기 싸움으로 가자 이거예요. 현재 지금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국이 사실은 지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좀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중국 내수 시장을 키워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존하겠다라는 거죠. 예, 인구가 미국 대비해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꽤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의 승산이 있다라고 하고 많은 어떤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기전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느냐, 계속적인 어떠한 특별한 악재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러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시장은 중국에 대한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최근에는 어떤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지만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이제 무뎌진다라는 거죠. 무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또 생길 거고요. 한 방에 어떤 무너뜨리는 정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도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에요. 안전한 상황 아닙니다. 부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도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국과 또 중국 간의 어떤 상호 교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듯이 미국도 의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도 시간차를 두면서 아마 싸움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거는 이제 중국을 이례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갖고 오냐면 환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냐면 위안화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 돈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어떤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비트코인 쪽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비트코인 쪽으로 돈들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관점. 근데 이건 단기적인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움직임. 왜냐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야시장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야시장 이렇게 사람들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고 또 이제 가전제품 옛날 거 갖고 오면은 할인해주고 혜택 주면서 새 거로 교체할 수 있게 해주고 자동차도 신차 살 때도 뭐 혜택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막 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또 진행되는 부분은 관세 폭탄이죠. 여전히. 그래서 이건 중국 수입품 15% 추가 관세는 트럼프가 현재 상황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고정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에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양새는 당연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안전자산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단기적인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이 데미지가 영향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증시가 큰 폭 하락을 했잖아요. 얼마든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관세가 이제 실제로 부과가 됐을 때 중국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걸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걸 버텨서 내수시장 활성화로 가서 글로벌 어떤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인데 저 부분 이제 관세 폭탄과 실질적인 어떤 환율 시작하고 해서 위안화 막 뭐 이렇게 절하되고 막 이런 부분을
중국이 버티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GDP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GDP 생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현재로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유리하다. 왜냐면 미국이 뭐 그동안 많은 나라를 박살내긴 했어요. 일본도 옛날에 저 뭐였죠? 예, 그 80년도에 일본도 이제 경제를 박살낸 적도 있고 그때도 일본이 중국급이었죠. 뭐 부동산 자산 가치만 해도 엄청났으니까요. 그리고 저기 어디예요? 저기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미국이 박살낸 거죠. 네,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박살내 버렸고 그리고 뭐 북한은 지금 찍소리도 못 하고 있죠 이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트럼프는 엄청 얘기하면서 지금 그 석유 공급 차단당하고 하다 보니까 유엔에서 한 거기도 하고 차단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트럼프한테 찍소리도 못 하고 있고 이제 한국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미국이 이제 거슬리는 나라들은 정말로 다 그냥 무너뜨렸어요. 나라 자체를 망가뜨렸어요. 근데 중국은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긴 하죠.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대.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더 커져버리면 사회주의잖아요. 이제 이렇게 진영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은 그 동맹국이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동맹인데 저쪽 위에 쪽 애들은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독재 뭐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시진핑이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주식도 못 팔게 해요. 자유시장 경제인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자본의 움직임이 어떤 자유의 권한을 줘야 되는데 증시가 어려울 것 같으면 주식도 못 팔게 그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정도로 통제받는 곳이에요. 사회주의라는 거는. 근데 물론 국익을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다 국익을 위해서라 얘기하지만 뭐 사실 자유민주주의도 똑같죠 뭐. 네. 근데 이제 겉포장이 다른 거고 제도가 다른 것뿐인데 자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해결이 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전에 제시됐던 관세에 대한 뭐 압박들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저보고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미국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편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큰 건 맞아요. 중국이 그렇다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뭐 이게 돈을 벌게 해주면 해줬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혜택을 더 주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쟤네가 지금 미국이 있으니까 저 정도지. 이 중국 애들이 자기네 말 안 들으면 이제 얘네는 온 국민이 보이콧을 하잖아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애들이 잘 되는 것보다 미국이라는 애들이 조금은 더 상식이 통하니까 미국이 일단은 좀 잡아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안보에 대해서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안보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뭐 이란 뭐 이렇게까지 같은 패거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이제 우방국이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함께 싸우는 나라잖아요. 동맹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 봤을 때 안보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고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장기화되면서 무뎌지면 무뎌졌지 이게 뭐 당장 뭐 해결이 될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이 너무 커서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정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박살내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박살을 아주 박살을 내버려서 올라오질 못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얘네도 이제 지금 이제 돈 갖고 싸우는 거기도 하지만 이 돈 뒤에는 이제 그 무력이 숨어 있죠. 결국 전쟁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얘네가 규모가 계속 커지고 경제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또 이제 위협을 줄 수가 있어요. 위협을 줄 수가 있어요. 무기도 그렇고
군사력도 이 돈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돈 잘 버니까 군사력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국방의 예산도 많이 잡힐 수 있는 거고 이제 다 그런 거죠. 군인들 월급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무척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좀 적절한 조치를 잘해서 잘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안정화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나라와 나라 간의 사이가 좋게 지낸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자원에 대한 어떤 파이 싸움이잖아요. 누가 많이 먹냐, 네가 적게 먹냐, 내가 많이 먹냐.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같이 피를 나는 형제들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세상인데 다른 나라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게 뭔가 더 양보한다라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참고하시고 저는 비트코인 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 번만 볼게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뭐 비트코인 뭐 돈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차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꼭 드려야 돼요.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하시죠? 네,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 2차 파동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2차 파동은 1차 파동에 비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경우에 2차 파동이란 건 1차 파동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얼마 전에 상승했던 게 그 2차 파동의 끝일 가능성이 있어요. 끝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이제 차트라는 것도 다른 거니까 투자의 심리는 어디로 이제 또 번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최근 전고점 있죠.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그 파동의 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파동의 크기까지 갈 가능성이 생겨요. 지금부터 만약에 전고점을 뚫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건드리는 건 여기서 계속 우하향하면서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뚫는 거를 그때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비트코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잘 참고하세요. 이것도 언젠가 말씀을 드리긴 하려고 했어요.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으로 좀 수익을 보기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힘을 못 쓰고 딱히 뭐 어떻게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잘 안 나와주더라고요. 힘도 이제 없어져 갖고 재미가 없어요, 지금 구간은. 누군가 돈이 크게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기다리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